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오릴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의 파트너 사장님께 생겼던 일을 소개하면서 현대의학의 맹점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가족의 암투병을 10년 이상 해왔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 크다는, 가장 첨단의 의학 기술을 자랑한다는 다양한 병원들을 많이 거쳐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그 치료의 과정,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 스스로의 주권이 굉장히 필요하다. 의사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학의 맹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암 투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 대부분이 병원의 도움을 받되 의사의 말을 결코 맹신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긴 시간 암투병 속에서도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합의학의 선구자이시고 권위자이시자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이신 황성주 박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끊임없이 물어라. 누구에게? 담당 의사에게. 이 치료를 왜 받아야 하고 이 치료로 인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환자, 꼼꼼하게 물어보는 환자, 의사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고 의사가 수술하자면 그대로 배를 가르고 의사가 치료하자 그러면 독한 약물이든 화학 치료든 항암 치료든 그냥 감당하고 마는 그런 수동적인 환자, 나의 건강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환자가 아니라 내 건강 주권을 내가 붙들고 치료에 임하는 환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우리가 통합의학적인 관점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건강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 이 책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언급하고 파트 2에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환자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닥터 조로 유명한 조한경 의사신데 미국에서 신경 전문의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약과 병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 주권을 회복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황성주 박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죠. 제가 이거는 파트 2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좀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영상을 좀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 파트너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의 이론 플러스를 같이 또 동역하고 저랑 같이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분의 아버님이 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령이시긴 했습니다. 84세신데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식사도 잘하셨고 굉장히 총기가 있으신 분이셨고 80대 중반이시지만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메모하실 만큼 그만큼 메모 광이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다지 증상은 없었어요. 다소 이렇게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있어서 찾았던 병원에 암일지도 모르겠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서울 쪽에 있는 큰 대학병원 가장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았을 때 담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도암 초기요. 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초기이기도 하고 당연히 84세 고령이시기 때문에 섣불리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치료, 과잉 진료를 권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담도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수술을 아주 간단한 수술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돼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아버님의 암 진단 소식을 접하자마자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셨을 때는 저는 절대 수술 받으시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80대 중반이시고 어, 84세 고령이신 상태에서 그 수술하는 과정에선 당연히 마취를 비롯해서 약물이 투여가 됩니다. 그 약물에 노출되고 회복하는 그 시기 동안에 몸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자칫 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초기라고 한다면 어, 장차 이 시기를 두고 시간을 두고 관리하시면서 건강 관리 해 나가시면서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 남은 생애를 더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다. 암은 반드시 떼서 없애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고 내가 관리하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암투병을 했던 저희 아버님의 사례하고도 마찬가지 맥락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도 14개의 암이 있었지만 시한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현대의학의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14개 암이 머리를 비롯해서 전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84세의 고령이신데 수술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셨습니다. 동의하셨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수술할 수 있으니까 일단 수술을 해보자는 얘기.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사분들은 수술을 가급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사례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또 해보는 것이 본인의 스킬을 또 경력을 쌓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던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암 환자들이 많고 또 수술을 해볼 수 있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하자 그러면 말없이 오로지 그대로 수긍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안 받는 걸로 기류를 가다가 이 담당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담도암에 권위 있는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간단한 수술이다. 3시간 정도의 수술로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수술을 받고 한 달도 못 돼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신 거죠. 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정말 가장 가까운 또 지인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인데 그분의 가족에게 제 가족 저희 아버님과 유사한 또 암 진단이 찾아왔을 때 음, 그 의사 가운의 그 권위 앞에서 속절없이 또 가족을 어, 잃었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당했다. 음, 수술을 받지 않으셨으면 더 오랜 시간 내가 관리하고 담도암 초기였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2, 3년, 4, 5년, 어쩌면 10년 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수술이라는 결정 때문에 박탈당했던 것이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도 그리고 현재 현대의학은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신약을 투여하고 그 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총체, 수프로서의 인간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담도암 수술을 집도했던 그 담당이가 틀린 의사도 아니고 나쁜 의사도 아닙니다. 그게 더 이 문제를 복잡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담당 의사는 CT 촬영을 통해서 뭐 MRI 촬영을 통해서든 검사를 통해서든 조직 검사를 통해서든 혈액 검사를 통해서든 그 해당 부위만 바라보고
당연히 수술을 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염증을 누르기 위해서 또 제대로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황에서 지혈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약물들이 투여가 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실에서 그 수술 부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약물들이 투여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84세 고령이셨던 아버님의 신장과 간이 다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제가 이론 플러스 일을 하면서 건강전도사로도 활동을 하고 또 재정적인 그 멤버십 마케팅 과정에서 동기부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 일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이론 플러스를 소개하고 생식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평상시 내가 운동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건강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것이 나의 건강 주권이고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로서 의사 앞에 내가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또 제 사장님의 아버지에게 찾아온 이 일을 안타깝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장님 가족분들도 우리 사장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어떤 또 한국 하늘나라로 가실 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위로받고 또 그게 맞을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을 돌이켜 봤을 때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80대 중반이시지만 이러한 수술 선고가 암 선고가 20대, 30대 아니면 4, 50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선고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 현대의학을 어떤 태도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내 건강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파트 1으로 현대의학의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로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파트 2에서 그러면 의료 사고 내지는 의료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닥터 조의 책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